뉴스 K-웨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러브 요셀프 시리즈의 마지막 앨범을 내고 월드 투어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이틀간 공연에서는 무려 9만여 명의 팬이 몰렸다는군요. 정말 대단한 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한류 스타들의 소식 이번 주 핫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서울 공연의 포문을 연 건 새 앨범의 타이틀곡 아이돌이었습니다. 공연 3시간 반 동안 방탄소년단은 신곡과 대표곡들을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무대에 쏟아냈는데요. 러브 요셀프의 이름을 단 방탄소년단의 마지막 활동, 그 대장정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기승전결 시리즈를 통해 선보인 앨범과 수록곡들은 7명이 각자의 고민과 부딪혀 찾아낸 답들을 직접 가사와 멜로디로 표현한 것들이라네요.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는 이미 유튜브 최단 시간, 최다 조회수 기록을 세웠고요. 국내외 음원 차트도 새 앨범 수록곡들로 들어찼습니다. 방탄소년단은 9월부터 미주, 유럽, 일본을 도는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하는데요. 16개 도시, 33회, 79만석 규모의 역대급 투어라는군요.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정은지가 오는 10월 솔로 앨범을 냅니다. 이번 앨범은 정은지가 직접 프로듀싱했다는데요. 정은지는 2011년 에이핑크 메인 보컬로 데뷔했죠. 지난 7월 에이핑크 미니 7집 1&6로 컴백했습니다. 타이틀곡 1도 없어는 각종 음악방송과 음원 차트를 휩쓸며 데뷔 8년차 그룹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룹 SG워너비가 9월에 싱글 앨범을 내고 완전체로 컴백합니다. SG워너비는 2016년 11월 Our Days를 발매한 뒤 각자 솔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완전체 컴백은 약 2년 만입니다. 트와이스가 두 번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8일 시작된 두 번째 투어는 도쿄, 오사카, 싱가포르, 방콕, 자카르타까지 해외 6개 도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투어를 통해 총 9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트와이스는 일본 첫 아레나 투어도 연다고 하는데요. 9월 12일 선보이는 일본 첫 정규 앨범 발매를 기념해 4개 도시에서 펼쳐질 예정이라네요. 걸그룹 소녀시대의 새로운 유닛, 소녀시대 OGG가 결성됐습니다. 태연과 써니, 효연, 유리, 유나가 참여한 유닛인데요. 9월 5일 신곡 2곡이 수록된 싱글을 공개한다는군요. 소녀시대 OGG. 이름이 독특하죠? 감탄사 O와 소녀시대의 영문 약자 GG를 합친 말이라네요. 장수 아이돌 신화처럼 소녀시대 역시 장수하는 걸그룹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시 열린 서랍 같아. 하늘로 높이 날린 넌 자꾸 내게 되돌아와. We can't tell anybody about the baby yet.
I just told Bill. Yeah, and I told Harry. 천년 전 일이라고! 그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 내게 조국이 하나이듯 저에게도 조국은 하나입니다. 기부입학도 아닐 테고. 내가? 은근히 형 어디가 좋아?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싶은 순간이 3초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만드는 사람이야. 박해일과 수혜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영화 상류사회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 보냈는데요. 대한민국 상위 1%의 민낯을 두 배우가 서슴없이 드러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두 배우에게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다 오수연 씨 덕분이지. 선생님 지지라는 샌님인 줄 알았더니. 반장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주제만큼만 하자. 응? 반장 자리를 달라. 그래서 내가 얻는 건. 재벌들만 겁없이 사는 줄 알았어? 야, 너 힐러리 같다. 그러니까 당신도 클린턴 되고 나서 사고 치라고. 저희랑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우리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제학과 교수고요. 또 더불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운동가이기도 한데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이슈가 되면서 정치계에서 인물 제안받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커리어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이미 이 환경이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잘 성장한 여성인데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열등감과 좀 박탈감 이런 거를 느끼고 있어서 조금 더 큰 욕심을 계속 부리게 되는 캐릭터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거 돈 세탁이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내 정치인들이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맡았던 지난 필모에서의 캐릭터들에서 해보지 못했던 어떤 외적인 어떤 야망이나 어떤 한 사람으로서 가진 그 야심 그런 것들이 좀 두드러졌던 캐릭터로 다가왔었어요. 이야기 속의 템포감이라든가 또 이야기의 밀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해보지 못했던 환경이라든가 어떤 그 사회 속에서의 인물을 바라보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큰 호기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주세요. 조금 어려웠던 지점이 있었어요. 욕망이라는 단어를 살면서 쉽게 접하진 않았지만 이 수연이 가지고 있는 그 일단 환경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이 시나리오가 좋았던 게 수연의 당당함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뭐 욕망도 있지만 그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저는 이 수연의 매력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너 힐러리 같다. 그러니까 부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호흡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어찌됐든 저라는 배우를 달리 보이게끔 하는 지점도 수혜 씨 덕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 오수연 씨 덕분. 우리가 욕망을 다루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라미란 선배는 정말 옆집 언니 같았고요. 혜일 선배는 오빠 같았고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촬영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랑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제가 해야 될 어떤 하지 못했던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더 제 식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작품과 캐릭터를 만난다라면 언제든지 해볼 의향이 있고요. 아직 못 만나봤을 뿐이지 관심 갖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작품도 그런 지점에서는 또 남다른 또 지점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장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주제만큼만 하자. 행복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영화를 끝내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누구나 뭐 열정, 또 열정을 뛰어넘은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 더 많이 가진 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그냥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조차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영화를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민국당이요? 장 교수님, 우리 같이 하십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둘러싸고 희비가 엇갈리는 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특히나 개발의 광풍이 불었던 1970, 80년대에는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올라가고 누군가는 자신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선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철거민이 양산됐던 시대이기도 하죠. 바로 그런 시대 상황을 잘 읽을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오늘 한국영화 걸작선에서 소개해드릴 난자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서커스 무대에서 나팔을 불던 김부리 씨를 사람들은 난장이라고 놀립니다. 이제는 나이가 든 그는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염전에서 일하는 착한 아내가 그를 맞이하죠. 세 자녀와 반갑게 재회하는 김 씨. 언제 오셨어요, 아버지? 영수야, 당신도 안 계시네. 비록 염전 근처에 허름하게 지은 집이지만 이들 가족은 단란하고 화목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내 몰래 나이트클럽에 일자리를 얻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쁜 여자와 술이 있습니다. 예쁜 여자와 술이 있습니다. 미니보이 잘 있었나? 큰아들 영수는 어느 날 그런 아버지를 우연히 목격하게 되죠. 아버지, 어떻게 알고 왔냐? 너 먼저 가거라. 아버지를 대신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이 큰 영수. 공장에 취직해 쇳물 녹이는 일을 합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영수가 일을 하는 장면을 오랫동안 보여주는데요. 사실 조세희 작가가 직접 쓴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 그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두환 친군부의 검열로 인해 그런 설정은 슬쩍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영수가 노동을 하는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원작의 흔적을 남기고 있죠. 한편 가난하지만 그럭저럭 식구들끼리 의지하며 살던 이 가족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듭니다. 염전이 폐쇄되고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땅을 비워달래요. 올 것이 기억하고 말하고. 조만간 집을 비워야 하는 신세가 된 김 씨 가족. 하지만 딱히 갈 데가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졌지만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입주권을 파실 생각이세요? 팔긴 왜 팔아? 우린 아파트에 입주할 만한 돈이 없잖아. 아파트는 왜 가?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냐? 우리 집은 여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김 씨 집안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결국 헐값에라도 입주권을 팔아야 할 상황에 놓이는데요. 내가 입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팔지 않았어? 팔지 않았다면 내가 사주려고 그래. 지금 시세 얼마지? 57만 원. 아가씨, 이쁘군. 이렇게 영희를 탐한 우철에게 약간의 웃돈을 받고 입주권을 넘긴 김 씨네. 영희는 팔아넘긴 집을 어떻게든 구해보겠다며 집을 나와버린 상태에서
우철의 비서이자 정부로 전락하고 맙니다. 갈 곳 없는 가족이 한데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집이 철거되는 이 장면. 개발범의 희생양이 된 철거민의 비극적 상황을 아찔하게 보여주고 있죠. 검열에 의해 희석되긴 했지만 노동 문제와 더불어 주변부로 밀려나는 도시 빈민의 절망, 가족의 해체 등에 대한 묵직한 사회의식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영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었습니다. 한류 스타 황치열이 미국 화장품 브랜드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데뷔한 뒤 10년 동안 이름 없는 가수로 활동했던 황치열이 재조명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중화권의 한류 바람 때문인데요. 이렇게 한류 문화는 우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스타들이 재조명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K-웨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